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볼게요. 일단 뭐 동사의 보어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 펴볼게요. 보어 나와 있는데 보어는 몇 형식에서 쓰이죠? 2형식과 5형식에서 쓰이죠. 그죠? 근데 보어 자리에는 항상 주의할 거 부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밑줄. 사운드 뭐 감각 동사라든지 상태 동사 remain이라든지 변화 동사 become, turn 같은 경우에 특히 해석상으로는 turn red 빨갛게 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해석상으로는 부사가 와야 될 것 같지만 그 자리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밑줄이 형용사 또는 부사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5형 2번 포인트 2번 5형식 동사와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이제 뭐 형용사도 오지만 뭐도 올 수 있어요. 지각 동사인 경우에는 뭐도 올 수 있죠? 동사의 원형도 올 수 있죠. 그죠? 동사의 원형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 현재 분사가 됐든 과거 분사가 됐든 분사의 품사는 뭐예요? 걔도 형용사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인 경우에는 동사의 원형도 올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get을 동반 get 외에 get help 같은 경우에는 준사역동사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투부정사도 무슨 용법이 있어요?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사역의 의미를 지닌 동사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죠. 그지?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준사역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뭉뚱그려서 얘네도 준사역 동사다라고 그냥 앞으로 외우고 암기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 3.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이런 경우에는 외워주셔야겠죠. 얘네들은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특히 뭐 금지하다 같은 경우에 차단, 방해하다,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우리 배웠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이런 것들 배웠죠. 또는 명사 이런 것들 배웠죠. 얘는 한 8개 정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prevent, keep, stop, prohibit, discourage는 기본. 거기다가 뭐를 추가로 해주시면 좋냐면 ban, b-a-n 그리고 bar, b-a-r 그리고 prohibit과 동시에 inhibit 이 정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구분하다
tell 목적어 from 모시기 A from B죠. 그 다음에 inform 같은 경우에는 of를 쓰고요. 제거하다 rob, relieve, deprive, clear 같은 경우에도 of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다 praise, thank, forgive, excuse 얘네들은 for를 쓰고요. 비난하다도 for를 쓰고요. 분리시키다 divide, change 이런 거 변화시키다 change, translate, turn, convert 이런 것들은 into를 쓰고요. 간주하다 발표해 주세요. 얘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죠. 얘네들은 as를 씁니다. as. 근데 이 중에서 consider에다가 동그라미 발표해 주시고요. 얘만 좀 특이한 놈이에요. 나머지는 다 as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간주하다 동사들이잖아요. 밑에 consider 같은 경우만 A를 B로 간주하다 할 때 A as B 이렇게 똑같이 써주셔도 되고요. A to B, B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예 안 쓰고 consider A, B 이렇게만 써주셔도 됩니다. 얘만 무적이에요, 무적. 셋 다 가능한 동사예요. 그러면 주의할 거 얘를 수동태로 꺾었을 때 A가 목적어니까 얘가 주어 자리로 와서 비동사 considere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s를 써주셔도 되고 to be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be만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하다, 제공하다 동사 provide, furnish, supply 이런 것들은 with라는 전치사를 써주고요. 원인을 뭐뭐로 돌리다 이거 좀 약간 생소하죠? 얘네들은 ascribe, attribute, A의 원인을 B로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A의 원인을 B로 돌리다. 다시 이야기하면 A의 원인이 B이다라는 뜻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A가 B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너무 잘 나와 있네요. 포인트 4번에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 타동사 나와 있는데 항상 여기 보시면은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graduate 밑줄 쳐주시고요. 5번째 줄에 그 다음에 attend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object 오른쪽에 object 밑줄 쳐주시고요. wait 밑줄 쳐주시고요. agree 밑줄 쳐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마치 타동사처럼 보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 전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은 자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enter into에다가 밑줄 쳐서 발표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enter의 뜻은 뭐예요? 들어가다죠. 들어가다는 밑에 박스에 나와 있네요. 걔는 into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디 방에 들어가다 뭐 교실에 들어가다 이런 얘기를 쓸 때는 우리가 엔터에다가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enter into, enter on 이런 말을 쓰게 되면은 그 전치사를 쓰게 되면은 뜻이 달라져요. 뭐뭐를 시작하다. 보통 어떤 걸 할 때 이런 얘기를 쓰냐면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사업이죠, 사업. enter into a business 할 때 사업을 시작할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전치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reach 위에 박스에 reach 있죠, reach.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to가 있어요. to가 있을 때는 어디에 손을 뻗어서 닿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reach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어디에 도달하다 이렇게 알고 있죠.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때는 밑에 박스에 나와 있네요. 얘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사처럼 보이는 타동사 박스에 얘는 뭐예요? 마치 자동사처럼 보인다는 것은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 동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필요 없는 동사들이에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 approach 밑줄, marry 밑줄, resemble 밑줄. 그 위에도 나와 있죠. attend랑 밑에 있는 attend랑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의 attend는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attend to라고 쓰게 되면 뭐뭐를 돌보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헷갈리는 거 address가 다루다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때도 전치사가 필요 없고 discuss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얘도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얘네들은요 밑에 나와 있는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뜻을 가진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marry 같은 경우에 결혼하다 그냥 결혼하다가 아니에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애초에 뜻에. 그러니까 이 동사 자체가 뭐뭐와 뭐뭐를 이런 어떤 그 목적어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치사가 가질 만한 그런 뜻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제대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써먹기 때문에 이 유닛 2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5뿐만 아니라 포인트 3, 포인트 1, 2도 완벽하게 외워주셔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너네가 은근히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중학교 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중등부에서 이걸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들어본 사람 손. 가주어, 진주어 말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들어본 사람.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많이 앞에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나 봐봐.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많이 쓰이는 동사 5가지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안 배웠어? 여기는 제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볼게요.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MBC는 아시죠? 그지? 그리고 TF도 아시죠? 요즘 MBTI 하도 하니까 그지? MBC, TF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붙여주시면 되거든. M은 make고요. B는 believe고요. C는 consider이고요. T는 think고요. F는 find입니다. 이렇게 5개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동사 5가지예요. 알겠니? 자,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왜 쓰는 거예요? 가주어, 진주어는 왜 써요?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내준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왜 써요? 예를 들어서 오형식이잖아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그지? 오형식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형식의 문형은 어떻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맞아? 근데 그럼 I think to swim in the river dangerous. 이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우리 가주어 진주어 할 때 to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되죠? 이렇게 묶어주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괜찮지만 주어가 기니까 뒤쪽으로 보내주죠. 뒤쪽으로 보내주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뭘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주어 it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t is dangerous to swim in the river. 이렇게 되겠죠. 이것까지는 알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거든. 주어, 동사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오형식 문형으로 이렇게 써놨을 때 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동사 뒤에 바로 그냥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목적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 오형식일 때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얘도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해서 I think to swim in the river dangerous라는 문장은 맞았어? 틀렸어? 틀린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까 가주어 진주어 만들었을 때처럼 이 자리에 비워둘 수 없으니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가짜 목적어인 it을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우리 가주어 진주어 할 때 진짜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뭐예요? 진짜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다 적어볼까요? 진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방금 했던 거? 투부정사. 두 번째 뭐? 동명사. 세 번째 뭐? 뭐도 있죠? 가주어 진주어. it 이때 됐죠. 네 번째는 뭐? 의문사절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얘도 네 가지예요. 1번 투부정사, 2번 동명사, 3번 대절, 4번 의문사절이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가주어 진주어랑은 다르게 진짜 목적어일 때는 얘를 우리가 점점점 괄호로 해놓을 거예요. 무슨 말일까?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볼게. 아까 내가 투부정사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앞에 봐봐. 이해부터 하자. 적을 시간 줄 테니까. 투부정사가 여기에 들어가면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절이 들어가도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뒷자리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사절이 들어가도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이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I think swimming in the river dangerous.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된대요. 왜? 왜 된대? 혼동의 여지가 없거든. think 다음에 바로 동명사가 나왔을 때는 혼동의 여지가 없거든. 바로 얘가 목적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혼동의 여지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 가목적어, 직목적어 자리에는 그 동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법책도 있고요. 동명사를 가목적어에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법책도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애초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왜 가목적어로 쓰냐라는 사람 파로 나뉘고요. 그리고
넣어도 되는데 왜 안 넣냐 여기다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어를 그 연구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났어 안 났어? 안 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이 어법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막 그 교육을 하잖아. 교육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결론이 안 난 건데.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우리 이제 가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면 공부하다가 그때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왜? 왜 선생님 내가 안 가르쳐줘? 나는 가르쳐줬어. 뭐라고 가르쳐줬어?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학자들도 아직 결론을 못 냈고 이렇게 말하는 어법책 진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똑같은 EBS 어법책인데 그 책이 다르거든? 근데 A 어법책에서는 들어간다 그러고 B의 어법책에서는 안 들어간다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보고 대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때 해답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학교 선생님이야? 문제를 누가 내? 학교 선생님이 내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에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런 예민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 풀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고 나중에 가서 볼멘 소리로 가가지고 막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문제를 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불안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휴대폰을 켜서요 녹음기를 일단 틀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서술형 문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때 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은 여기도 남아있지만 이 동사 나오고 가목적어 이시 나오고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대절이라고 나와있는데 옆에다가 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의문사절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동명사는 점점점 괄호 안에다가 가둬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아이고 오늘 많은 것들을 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당위성을 나타내는 대절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당위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뭐예요? 당위라는 게 뭐뭐?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추천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뭐 있지? 명령을 하든지 주장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제안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지? 그랬을 때 요구, 명령, 추천, 제안 뭐가 있나? 요구, 명령, 추천, 제안 주장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위성을 가진다 그래요. 당위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한다거든요.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 근데 얘네 이런 동사들이 나온 다음에 여기 밑에 동사들 종류 있죠? 이런 동사들이 나온 다음에 대절이 나오게 되면은 대절이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여기에는 뭘 쓴다?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 근데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 많이 배웠죠, 우리? 배웠을 텐데 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들어.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또한 한국식 어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 영어는 어느 나라 말이니? 영어는 어느 나라 말이야? 미국 말이야? 영국 영어는 영어 아니야? 호주 영어는 영어 아니야? 뉴질랜드에서 쓰는 영어는 영어 아니야? 모르죠. 그지? 그 영어의 기원은 어디야? 그것 또한 분명하지 않아요. 옛날에 뭐 게르만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유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 영어라는 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잘 들어. 영국에서 영어가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콜럼버스에 의해서 대륙이 발견된 게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맞지? 그지?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래서 신대륙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어. 누가 세웠어? 여기에서 죄를 지은 폭력배, 강간범, 뭐 기타 등등 흉악범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다 죽이고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300년밖에 안 됐어. 맞잖아. 얘네는 역사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사실상 지금이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국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봐봐. 영국에서 쓰는 영어가 그럼 진짜 영어야? 미국에서 쓰는 영어가 진짜 영어야?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쓰는 영어가 진짜 영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을 썼을 때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5, 600년 전 영어부터 이거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 그럼 그때는 언제였어? 미국이 있기도 전이죠. 맞지?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이 생겼어. 미국이 생기고 나서 그대로 이것도 받아들였겠지?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새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그 자부심이 커요? 상대적으로 영국보단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뭔가 이 언어가 변화하려고 하는 성질, 언어는 항상 변화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릴 때만 해도 너무 영어로 하면 투죠. 그지? 이 너무라는 표현을 갖다가 어디에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부정적인 형용사 앞에다가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다, 너무 못생겼다, 너무 나쁘다 이런 데만 쓸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는 항상 사람들이 쓰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라는 성질에 영국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보수적으로 가려고 해요. 미국은 어때요? 좀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거든요. 언어에 있어서만큼은.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래서 미국은 어때요? 이 should를 생략을 해요. 미국에서 처음 생략하고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영국은 얘를 생략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보수적이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영국 영어가 맞아요? 미국 영어가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지? 실제로 여러분들 앞으로 풀게 될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거 맞는 영어예요? 틀린 영어예요? 맞는 영어거든요? 영국식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어떤 게 맞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어법책에서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생략해도 된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should가 있건 없건 간에 얘는 당위성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트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그치? 이런 거 너네 한번 제대로 여기 그 필기에 해놓고 책에다가 필기해놓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잖아. 그리고 책도 다 버릴 거잖아.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노트만 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잘 들어. 서제스트랑 이 중에서도 서제스트랑 인시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한 놈이에요. 잘 봐. 당위성을 가지는 동사들인데 얘가 내가 뭐라 그랬냐면 해야 한다라 그랬어요. 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잘 들어. 위에 거 읽어봐. 그녀는 주장했다. 그가 뭐라고? 뭐라고? 금연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얘는 뭐야? 당위성을 나타내죠. 얘는 근데 이 금연을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이야? 아니면 she라는 주어의 생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그 당위성이라는 건 그럼 뭐야? 생각일 뿐이야. 즉 아이디어일 뿐이라고요. 벌어진 일이야 벌어진 일이 아니야. 벌어진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should라는 이 장치도 생긴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굳이 should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미국에서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생략해서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 근데 잘 봐. 여기서는 뭐야? She insisted that 똑같아 여기까지. He stopped smoking 하면 무슨 뜻이야? 그녀는 대절이라고 뭐라고? 그가 금연을 했다. 사실이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에는 truth라고요. truth.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팩트야 팩트. 팩트인데 근데 이게 그가 뭐라고? 금연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 얘가 분명히 나는 얘 담배 피는 거 못 봤는데 최근 2개월간 담배 피는 거 못 봤어. 근데 얘가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몰래 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얘가 이렇게 말을 내뱉었을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he라는 주어의 입장에서는 팩트가 되는 거야. 그때는 뭐야? 이 동사 자리에다가 어떻게 해? 수일치와 시제일치를 같이 해줍니다. 이때는 즉 suggest랑 insist that 주어 동사일 때 이 동사 자리에 수와 시제일치가 들어가면 이때는 이 suggest, insist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안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의 뜻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하다, 시사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어? 다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벌어진 일이 아니야. 머릿속에 있는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당위성을 나타내는 아이디어일 때는 우리가 얘를 지켜주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suggest랑 insist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놈들인 게 여기에다가 수나 시제일치를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이디어야 아니면 사실이야? 사실이야. 팩트라고. 적어도 누구 입장에서는? 주어의 입장에서는 그게 팩트라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에서 나와요.
실제로 오늘 배운 것들 중에 고등학교에 안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여러 개 했어. 처음에 했던 거 뭐 명사를 분사가 꾸며줄 때 거기에 뒤에 뭐가 명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삼형식 수동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문장이 완전한 거고 사형식 수동태 뒤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되고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어야 되고 오형식 수동태 뒤에는 뭐 목적격 보호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우리? 뭐 도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타동사 목적어 전치사 구문 포인트 3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타 헷갈리는 거 중요한 부분이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중요하고 당위성 나타나는 대절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다시 자 6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6번의 밑에 보시면 CF 참고 부분에 that 이하의 내용이 당위성이 아닌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should 동사형을 쓰지 않고 시제일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수일치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일치나 시제일치를 따른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이때 적용이 되는 동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suggest랑 insist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further study까지만 보고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보니까 사역동사의 의미 차이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얘는 말이 길어질 거라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make, have, let 순서로 어떻게 돼요?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다시 make가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have고 그 다음에 let이에요. make 같은 경우에는 make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시킴을 당하는 사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야. have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급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let 같은 경우에는 하든 말든 알아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차이가 있고요. 구동사라는 것은 구로 이루어진 동사거든요. 구는 뭐라 그랬죠?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를 이루는 거죠. 그죠? 동사 구가 되는 거예요. 동사 구. 이때 요거죠. 그지? 목적어가 명사일 때 the mess up. the mess는 뭐 어질러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clean the mess up 가능합니다. clean up the mess 가능합니다. 즉 그 부사의 뒤나 아니면 가운데 띄우는 것 둘 다 가능하지만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가운데다가 끼는 것만 가능합니다. clean up it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형태가 의미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독해볼게요. 안 덥니? 근데? 괜찮아? 조금 더워? 약간 답답하지? 창문이랑 살짝 열까? 대답 좀 해줘.